네, 이제 2부로 할게요. 이게 이제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분인데, 잠깐만요. 채팅창에 보니까, 박종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영배님 반갑습니다. 만땅님 반갑고요. 영어로 뭡니까? 강숙진님이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네네. 어쨌든, 라이브 방송 많이 들어오셔가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변에, 경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 그냥 A에서 Z까지 지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상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경매 영상물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셔야지만 그게 완전히 나한테 와 닿는다고요.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냥 뭐 조폭하고 뭐 사시미 칼이 어쩌고 말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 경매는 뭐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이번엔 말이죠. 두 번째로 2부에서는 또 어떤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냐 그러니까, 지분 경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방송 진행할 겁니다. 교재에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 지분 경매가 나와 있다고 하면 지분 경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 또는 이미 최근 내에 낙찰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전부 다 이게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 그죠? 접근 방법이잖아요. 응? 어떤 유형의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 이거지. 예를 들어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이거지. 그럼 그 과연 내가 저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내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만 알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재미없는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방송이요, 강좌 있잖아요. 진짜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한다고 하면 여기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이라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왔다니까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런 땡길 한 푼도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무료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라이브 방송 뭐 최소한도 막 물론 초창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막 한 번 들을 때 몇백 명이 들어와서 시청하셔야 돼요. 예. 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이야기 다 해버리는데 뭐 가지고. 아마 또 경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아직도 요즘도 보니까 경매 동영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회원 모집해가지고 돈 얼마 내면 동영상 보게 하는데, 그건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입니다. 저는 경매 동영상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요,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양길로 접어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기웃기웃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 라방, 안종현의 라방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안 하신 분들은 하셔가지고요, 카페에다 열심히 뭐 댓글 달고 글 좀 다시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경매 석사, 경매 박사 이렇게 막 그냥 회원 등급이 올라갑니다. 예. 옛날에는 경매 박사가 되려고 하면요, 돈을 얼마 냈어야 돼요. 유료로. 근데 지금은요, 공짜입니다. 그럼 경매 박사가 되시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시고 사람들 의문점 있다 그럼 저한테 메일상으로 사건 번호를 딱 불러주시면요, 그걸 제가 비밀로, 그러니까 1:1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 메일을 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경매 박사가 되신다면요, 스피드 옥션 해가지고 2달치 전국 경매 정보지죠. 그 무료 쿠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땡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상에서 안종현이가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막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니 얼마나 강의 잘하는가 보다 이거 탁 째려보면 안 됩니다. 저는 경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봐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분야보다 더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현재 이거는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이게 경매 진행 중인 사건 해가지고, 이거 저 화면을 좀 줄이고요. 여기 보시니까 인천지방법원이고요. 2020타경에 52만 9,726호 경매 사건입니다. 이건 저 보니까 매각기일이 2021년 9월 13일로 잡혀 있습니다. 9월 13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020타경에 52만 9,726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이것도 2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거든요. 근데
1억 2,200이잖아요. 2분의 1이. 근데 근본에 8,540만 원. 인천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되면 30%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70% 금액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건에 대해서 제가, 매매 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올해죠. 그죠? 2021년 5월 19일 기준해 가지고요. 2억 5,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걸 우리가 100% 다 신뢰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 이삭 아파트 하니까요, 이삭 아파트 현장 가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가격에 대한 정보 정말 똑소리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을 안 가봤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보니까 2억 5,300 나와 있더라 이거죠. 그럼 나누기 2를 해보니까, 이거 계산해보니까 말이죠, 1억 2,650만 원입니다. 1억 2,650만 원인데, 1억 2,200이니까, 비교적 보니까, 이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요건 가격 시점이 2021년 1월 6일이죠, 그죠? 이게 아마 비교적 어느 정도 좀 이게 반응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근본에 보니까, 30% 떨어져가 8,540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8,540만 원인데, 어이구야, 2분의 1 가치가 1억 2,600인데, 근본에 8,540 같으면 이게 차익이 얼마입니까? 그건 한 4천만 원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죠. 4천만 원 차이는 4천만 원. 4천만 원 싼 거 아니니까 우리가 지분 경매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절반이 경매 나왔다. 절반 시세가 얼마야? 1억 2,650이다 이거지. 근데 근본에 얼마인데? 8,500이다. 야, 4천만 원 싸네. 그럼 이 날짜 들어가야지. 그래. 들어간다 해야 너무 확 또 지르면 안 돼. 지분 경매는요, 지르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어떤데 좀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지분경매만큼은 다른 거 아파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인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니면 서울시 전역에 아파트, 역세권에 아파트가 나왔다 이거죠. 그거 질러요. 그건 제가 지르라고 그러잖아요. 미래 가치를 보고 질러버리시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분을 사고 팔고 뭐, 근데 이게 내 생각대로 이게, 내 페이스대로 이게 상대방 이끌려면 괜찮은데, 내 페이스대로 안 이끌려면 어떡할 겁니까? 봐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뭐다, 이게. 소송에 의한 어떤 경매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요, 재수 없으면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투자했다는 수익금 회수하는데, 근데 투자했다는 수익금 회수하는데, 한 3년 후에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3년 전에 말이지, 1억 투자했는데, 3년 후에 내 주문해 보니까 8천만 원 들어버렸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르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질러요, 봐가지고. 그래서 자꾸 제 생각인데요. 못된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못된 생각하니까 자꾸 지분경매 사람들이 질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역경매 대상 물건에다 제가 역경매 더 갚으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은 완전히 골탕 먹여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지분경매 하다 보면 한 절반 정도 된단 말이죠. 절반 정도 된다면요. 보통 좀 위치가 괜찮은데 한 5억 내지 한 6억 정도 이렇게 입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역경매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고 들어가는 게 막 95%, 100% 막 써버리더라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돈밖에 없나요? 제 생각인데 법원 경매 투자는요, 남의 말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단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참고만 하는 것이지,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자기 머릿속에 아무것도 뜬 거 없어. 등검 상태에서 그냥, 이 지분 들어가면 돼. 그냥 들어가 지분 사고 팔고 그냥 대충 하면 돼. 뭐가 대충 하면 돼. 안 되면 일이 배배 꼬였다 그러면 그때 진짜 죽을 맛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참 지르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분경매 입찰 참여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현재 매매 금액입니다. 시가 대비해가지고 90% 이상 지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럼 10%는 왜 남겨놓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말이지 내 말 안 듣는다 했을 적에는 어떡합니까? 확 소송해서 경매 집어넣는다. 그럼 그 기간 동안 2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나름대로 그 비용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제가 잠깐만요. 요 말씀 나온 김에 요 칠판이 오늘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칠판이 어디가 뿐노 또 여기 있네. 아니 칠판이 아닌데 여기 있네 칠판이. 이건 칠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분을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만약에 한 1억에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럼 여기다 뭐 플러스 제 세금만 더 가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이게 말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요. 무슨 플러스 알파 하니까 첫 번째 뭐 더 합니까? 물론 세금 하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디서 뭐 듣긴 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뭐 가처분 등기한다면 가처분 등기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세 번째 뭐 더 합니까? 또 어디서 뭐 한마디로 주소 들었어. 뭐 가등기 해야 된대. 또 가등기 하면 가등기 설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뭐 들어갑니까? 상대방하고 말이죠. 이게 밀당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인간이 말이지 타지분권자입니다.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두 손 두 발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 뭐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어쨌든 소송 제기한단 말이죠. 그죠? 소송 제기한다, 뭐 소송 제기한 법원에서는 말이지 공짜로 소송 진행시켜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소송 비용 들어가요. 또 뭐 들어갑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르지 말아라 이거지. 왜 지르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과함 지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를 비난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미친놈아 욕해도 괜찮습니다. 채팅창에 욕하시면요. 최환희님 들어오셨네요. 성평등 제401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떡갈비님 아까 들어오셨나요? 내가 지금 방송하다 보니 머리가 나빠가 채팅창을 채팅창 보려면 이쪽을 봐야 되거든요. 열로 싹 보는 순간에 조금 전에 뭔 얘기했지? 싹 까먹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안 까먹습니다. 이게 공유물분할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 이거지. 그 상태에서 또 뭐 하는 소송만 제기하면 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그 사건 처리해가지고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 집어넣었죠. 그죠? 경매 집어넣습니다. 경매 집어넣으면요. 경매 집어넣으면 경매 신청에 대한 경매 신청 비용 들어가잖아요. 비용. 그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내가 1억에 낙찰받았다 집어넣어 말이죠. 플러스 알파 비용이 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90%도 제가 볼 적에는 세요, 세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은, 이런 옛날 생각을 합니다. 이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한참 다음 카페에도 건강한 보다 클럽이라는 카페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저희 카페 회원들하고 정말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 2012년에 한 4년 정도 해가지고요. 정말 무자비하게 지분경매 해버렸어요. 했는데, 이 당시에는 말이죠.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70%대 손에서 낙찰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 되지. 10여 년 전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다더라? 70%? 아니에요. 90% 아니에요. 어떤 거 100% 넘게 막 질러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라는 이 공간에 제가 제가 이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 지분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이랬을 적에, 저한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한테, 간단하게나마 뭐 상담을 하신다면요. 제가 얘기에 대해서 요래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니한테 사건 번호 가르쳐 주면 네가 그 사건 번호 인터셉트 해가지고 네가 입찰 들어갈까? 아이고, 저 그 입찰 안 들어갑니다. 입찰 안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무슨 경매사 협회가 두 개인가 있죠? 그 협회가 왜 성립되는지 모르겠어. 협회가 뭡니까? 경매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집단이 돼야 되는데, 경매인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집단,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일단, 지분경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질러서는 안 되는데 하는 항상 제가 이런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매 금액이 보니까 현재 2억 5,300 정도 잡혀 있고, 그러면 반 나눠버리니까 1억 2,600만 원, 1억 2,650만 원인데, 1억 2,650만 원인데 근본에 8,540만 원이다. 과연 이게 입찰 들어가 말아? 입찰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거 왜 제가 입찰 들어가야죠? 이건 역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 입찰 들어가야겠죠? 역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 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이상해요. 잠깐만요. 네, 지워버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기능을 프로그램을 다른 거로 쓰다 보니까 제가 막 헷갈려 버리네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는 지분 경매 물건을 볼 적에 이거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그 지분 경매 대상 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경매 대상이 아닌 그 타지분 있잖아요. 그죠? 타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타지분을 봤을 적에 그 타지분이 깨끗해. 그럼 내가 상대방의 농간에 놀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지분가 깨끗하다면. 그런데 타지분을 보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뭔지 몰라도 가압류나 저당권 등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 역경매라는 그런 아주 못된 짓거리를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건저당권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그죠? 건저당권 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잠깐 뭐가 이상해요. 봐가지고 오늘 이게 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건저당권 있죠, 그죠? 땡땡땡에서 1억 3,500만 원 저당권 떡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최모시 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압류하고 나서 강제경매 이렇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분권자 최모시 외에 다른 예를 들어가 타지분권자가 이제 갑으로 치자 이거죠. 이 사람 지분은 뭐다? 이 지분에 대해서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은 뭡니까?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타지분권자 갑이라 그러면 이분은요, 자기 지분 가지고 농간을, 장난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마음 놓고 또 하나, 두 번 더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렇듯이 저당권이 전부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경매 결과 저당권은 이게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 되면서 최모시 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 땡땡이 어떤 저당권의 효력은 이게 타지분권자 갑 있잖아요. 그죠? 갑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지분을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아요. 이분 최모시 지분을. 최모시 지분을 낙찰 받으면 만약에 최모시 지분 A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타지분권자 갑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차피 둘은 둘 다 갑과 A인데 완전 적과의 동침 관계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요 갑 지분을 또 임의경매 탁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도와주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아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 안 들으면 내가 소송해서 내가 경매를 지분 넣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보니까 갑 지분이 경매가 된다. 이랬을 적에 이제 법원에서는요, A는 타지분권자거든요. 이분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 아닙니까? 타지분권자 입장에는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A한테 송달이 갑니다. 야, 지분이 경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분권자 네가 우선 매수하려면 해라. 예. 이게 지분이 경매되었을 적에는요, 타지분권자한테 반드시 송달을 법원에서 송달시켜줍니다. 예. 왜냐, 그러니까 일단 이 타지분권자 알아야지만 기왕이면 그냥 한 사람 보러 이렇게 귀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낙찰 받았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술도 먹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 건전한권자 이 사람이 뿅, 이 갑 지분을 경매 신청한다.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저유! 해가지고 우선 매수, 그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면요, 모든 게 게임 아웃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매 물건을 딱 보셨을 적에 타지분권자의 어떤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껄쩍지근한 어떤 권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타지분권자 또 보면 깨끗해. 그럼 자칫 잘못하면 띵 해가 내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다니까. 그죠?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게 되고요. 요건 하나 있고, 또 이거 말고 사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부산 서부 지원 사건입니다. 2020 타경이고요. 106,290호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요건 이제 25평형인데, 조금 전에 인천 거는 보니까 31평형입니다. 요건 25평형이고요. 25평형인 상태에서 화면을 좀 확대해 볼까요? 네. 부산 서부네요. 부산 서부 2020 타경에 나와 있네요. 그죠? 2020 타경에 106,290호 강제경매 사건.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경매로 내 낙찰 받았다 손치더라도 때려는 봐서 경매 취하가 됩니다. 근데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경매로 취하를 시키거든요. 근데 내 이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자 측에서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나 경매 취하를 하려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하나 써서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낙찰자 입장이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더럽지. 요즘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저놈 인간이 말이 뭐 또 경매 취하시킨다고. 근데 이게 경매 취하시키면은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낙찰자 두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최고가 매수인이 있고 또 차순위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도 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있다더라 1위 하였을 적에는요, 두 사람 모두에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채무자가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이랬을 적에 낙찰자가 말 그대로 참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에휴, 그냥 경매 취하 동의서 하나 써주세요. 뒤에다가 낙찰자 인감증명, 요즘 인감증명 한 통 띄는데 얼마입니까? 1,000원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인감 띄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그냥 줘요. 그냥 주시면 복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근데 봐가지고 내가 그냥 주긴 뭔가 좀, 한마디 끌찍지근해. 그럼 어떡하십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지.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제 멘트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강제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요, 임의 경매 사건과는 달리 때는 봐서 채권자 채무자 간에 있어서 그 감정 싸움입니다. 자기 채권 회수는 2차적인 문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 경매 신청했어. 해버려. 근데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러지 말고 우리 경매 취하합시다. 근데 낙찰됐네? 근데 채권자한테 경매 취하서를 받았는데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연락 오면 여러분들 그때는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도 보니까요, 다시 조금 축소할게요. 이게 이것도 보면은 여기가 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나있네요. 보시게 되면은 21층 중에서 본건이 6층 같아요. 그런데 59.97 중에서 29.985니까 여기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根本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1차 유찰에 따라 가지고 9월 15일 날이잖아요. 6,319만 7천원 이게 2차 매각기일 날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인데 요거는 제가 볼 적에 말이죠. 현재 매매가입니다. 매매 가격이 이게 1억 9천만 원 선에서 그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시면 사건번호 오픈해 드렸으니까 이 물건에 관심이 입찰 안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토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1억 9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분 투자하겠다면요,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 참여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사전에 해가지고 도상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억 9천만 원이 매매 금액으로 이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데 보니까 이게 또 2분의 1이니까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9,500이잖아요. 근데 7,800이네. 오, 저가 평가됐네. 그죠? 약 한 1,800만 원 정도 싸게 평가됐잖아요. 근데 근본에 6,300이네. 더 싸네. 9,500대에 지금 6,300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건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법원 경매 입찰 참여하시면서 가지고는 입찰 가격 결정한다 했을 적에 감정 가격이 세상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거 왜 믿어요? 감정 가격을? 감정 가격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두 발 다 뛰어다녀야 돼요. 다 뛰어다니면서 이 현재 시세가 얼마고 매매가가 얼마며 전세가가 얼마고 말이지. 특히 다세대 주택에 빌라 이런 데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청수가 4층 5층이다 이랬을 적은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거의 다 불법 건축물 다 했어요. 발코니 불법 확장한 게 있거든요. 아니면 또 불법 건축물이 아닐지라도 그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는데 내가 좀 매몰차게 해서 내버렸다 그러면 점유자가 관할구청에다가 찔러버린다니까요. 민원이 이렇게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관할구청에 좋죠. 왜? 자기네도 이행강제금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뭐 5년만 지나면 어느 정도 뭐 양성화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게 얼른도 없어요. 불법 건축물 완전히 다 뜯어낼 때까지 그냥 계속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뭐 4층 5층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이제 발코니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한 그런 경우였다. 그럼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였다더라.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낙찰받아 저거 전세 나와야지 했을 적에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요. 불법 같은 경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물건 같은 경우 어쨌든 시세 대비하니까 어쨌든 9,500짜리인데 이게 6,30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와, 3천만 원 싸네? 그럼 들어가야죠. 그죠? 예, 들어가야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이게 역경면제 아닌지 이것도 보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머리 아프다, 이게. 머리 아파요, 이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허모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뭐야, 봐가지고. 허모시가 있는데, 어이구, 다행스럽게 공유잖아요. 공유자면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또 이것도 이게 건전한권 해가지고, 이게 아마 국민은행 같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인데, 채권 최고액이 1억 1,560만 원이잖아요. 그죠?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봐가지고, 지분권자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버린다는 것이죠. 저당권 효력이 미쳐버린 상태에서 이 타지분권자 2분의 1 지분 경매 당하지 않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저당권의 효력이 이렇게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역경매 당할 염려는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말소될 수도 있겠죠. 그죠? 국민은행 입장에 봐가지고 채무자가 돈 가져오면 당연히 저당권 말소시켜주겠죠. 그죠? 예, 말소시킨 상태에서 그러면 이 타지분권자 지분은 그전에는 저당권 일부가 남아있었는데 저당권이 없네요. 깨끗하죠. 깨끗할 수 있던 이게 역경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오. 국민은행 저당권이 96년 12월 30일입니다. 이 날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 30일이에요. 1996년 12월 30일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1996년 12월 30일 건저당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방은 말이지 저당권을 씩 갚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낙찰자는 어떤 식으로 몸부림친다 이거지. 분명히 자 보니까 저당권 없어졌다 이거죠. 낙찰받을 당시엔 있었는데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는 이게 저당권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지. 또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입니다. 예. 경매 사건은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요, 그 순간부로 그 부동산은 누구께 됩니까? 낙찰자 소유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반드시 여러분들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700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양반 경매하지 마세요. 이게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릴 때가 제 카페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최소한도 2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된다. 첫 번째 언제 그러니까 입찰하기 직전에. 근데 떨어졌네? 그럼 한 번으로 끝나버리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낙찰 받았네? 그럼 내일 모레 대금 납부하네? 그럼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가지고 어떤 권리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나 안 되었나 그 바가 되었다 들어가면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런 행위를 취해가지고 낙찰자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본 사건 보시니까 분명히 저당권 설정 이게 최선순위 이게 설정 날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뭡니까? 야, 이 사람들은 당신들의 말이죠. 이 서부 지원이겠죠.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상 이게 엄청 실에 중대한 하자라. 왜? 권리가 없는데 왜 이게 써놨냐, 이겠지.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치고 빠져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지고 아마 제가 우리 생생경매, 이제 실전경매죠. 그죠? 실전경매를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 중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갑자기 나갈까요? 그러니까, 나가든지 됐어요. 요 건도 역시 보니까 만약에 국민은행 저당권의 말소가 낙찰받고 나서 말소된다면은, 낙찰받고 나서 말소가 된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메가 불허가 신청 또는 메가 허가 입장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3년 만에 3억을 번 그런 사례, 실제 3억은 번 사례라니까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2억을 벌었다. 저 거짓말 안 해요. 그죠? 사건 번호다 분명히 경매 사건 번호를 오픈해놨기 때문에 제 말씀이 못 믿으시면은 경매 사건 번호에 의해서 경매 정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 보시란 말이죠. 해 보시다 보면 안정이 저 사람은 최소한도 뻥은 안 치는구나. 저 앞으로 뻥 칠 필요도 없어요. 뭐라 그죠? 일단 오늘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물건 2건 하고 그 전에 3년 전에 입찰했던 물건. 근데 그렇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입찰해가 떨어졌는데 딴 사람들 3억 벌었다 하니까 그 뭡니까? 그 이야기는 뭐합니까? 뻗어서 지나간다면 손드는 기가 아닙니까? 그죠? 뻗어서 지나간다면 손들면 뻗어서 안 오죠. 그죠? 그 뭐 타고 가면 됩니까? 아재 개그입니다. 택시 타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택시 타고 가면 택시 비용 나오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라이브 방송이 2021년 8월 25일 날이죠. 수요일 날 8시인데, 그때도 제가 지분 경매 해가지고요. 못다 한 개, 사례가 한 2-3개 더 있습니다. 그 2-3개를 8월 25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분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계속 여러분들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짜리가 지겨우시다 그러면요, 제가 이걸 30분으로 잘라서 편집을 해서 또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보십시오. 보시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러면요,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돈 있으면 내가 그때 입찰해야지. 그건 이미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요.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8월 26일 날 목요일 날 제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인가 2차 접종을 해요. 그래서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27일 날도 라이브 방송이 결방이 될지, 만약 결방된다면요, 우리 유튜브 상에도 이제 글을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다 제가 영상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 경매 맛보기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